뭐 우리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전부 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집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11주차 자료 중에 뒤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후반부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 건데, 그걸 만들 때 쓰기로 했던, 그래서 안내문에 이렇게 살짝 소개했던 그 GUI 모듈인가 뭔가를 쓰는 방법을 일단 가장 원초적인 기능들 위주로 설명하는 예시 파일을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같이 한번 열어보고, 내가 나중에 나는 지금 예를 들면 화면에다가 네모를 3개를 띄워야 되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각각의 위치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키보드를 쳐서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 어떤 문장들, 어떤 수식들, 예를 들면 함수 호출식들을 적으면 되는 거냐, 간략하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 우리가 전반부 때 자주 썼던, 예를 들면 print라는 함수, 그다음에 뭐 input이라는 함수, time.sleep 뭐 이런 친구들을 써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특히나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우리가 인터랙티브에다 파란색으로 뭔가를 출력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별도의 제3의 창을 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좌표 자리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그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 눈에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자 생각해봐요. 우리 인풋 호출식 생각해 봅시다. 걔도 함수 호출식이고 수식이니까 계산하면 값이 하나 나와야 됐었잖아요. 결과값이. 그게 str 형식이었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3, 5, 엔터 이렇게 3개의 키를 순서대로 쳤다라면은 우리한테 3, 5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튀어나왔었어요. 그 말은 그 인풋 호출식은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는 절대로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게임 만들고 싶다 할 때 스페이스바를 딱 누른 그 순간에 내 캐릭터가 점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엔터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수식 간단하게 적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 그 화살표 그림이 현재 우리 GUI 창 기준으로 몇 컴마 몇에 있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냐, 오른쪽 버튼 눌렀냐, 휠 버튼 눌렀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밖에서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소개하기 위한 내용들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드 내용 대부분은 지금 월요일반에 주팔레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과제 넘버 3랑 관련된 내용이면서 또한 우리 전반부에 중간고사 이전에 같이 구경했었던 다양한 개념들,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1교시는 다른 반들에 비해 평균이 높아요. 이번에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반면 2교시 같은 경우는 우리 1교시 평균이 20 몇 점이었지만 2교시 평균은 10 몇 점이었잖아요. 15점인가 17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긴 한데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러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나만의 뭔가를 만들 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도입했을 때 내 코드가 어떤 느낌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반대로 내가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싶을 때 기존 버전 코드를 어떻게 고쳐서 들고 갈 수가 있을 것이냐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영상 편집해 갖고 올려놨고, 어제인가 화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어제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우리 기말고사는 안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50 슬라이드까지 주파를 한 셈이 되는 거고, 그래서 GUI 모듈 사용 방법 튜토리얼 오늘 같이 구경하고, 내가 이런 걸 쓸 수 있다 라고 상정한 상태에서 그 안내문 .pdf 파일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이번 한 학기 동안 GUI 프로그램 어떤 걸 만들 것이냐를 살짝 생각해 보고 저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면, 오늘 3시간 우리 축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현장 학습 같은 느낌이고, 뭔가 새로운 게 막 등장할 건데 걔네들을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친구들은 다음 주 이후에 슬라이드를 조금 더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스타트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11주차 GUI 튜토리얼 라이트 버전 해가지고 압축 파일이 있을 거고 그 압축 파일 까시면 폴더가 하나 있을 거고 그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0번, 1번, 2번을 살펴보는 걸 주요 목표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번 먼저 한번 봅시다.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윈도우스 11 기준으로 Shift 우클릭한 다음에 Edit with 아이들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3.13 쓰고 있으니까 3.13 버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창 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기왕 온 김에 비 오는 날 비를 이제 다 치긴 했는데 비를 뚫고 온 김에 오늘은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한번 직접 키보드 쳐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라면 중간중간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열어보시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한국말로 요 0번째 예시가 뭐 하는 예시인지를 설명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렇긴 한데 요 밑에 보시면 빨강색으로 우리가 이전에 그 Shift 3 눌러서 적을 수 있는 그 넘버 사인이라는 기호를 맨 앞에다 붙여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빨강색으로 칠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주석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반면 지금 위에 제가 한국말로 적어둔 이 설명들은 지금 녹색으로 우리한테 칠해갖고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뭐 값의 형식이 중요하다 할 때 살짝 짚어봤던 그 str 리터럴을 녹색으로 이제까지 칠해줬었는데 지금 요 .py 파일 맨 위에 적혀있는 얘네들을 녹색으로 칠해주는 걸 봐선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아마도 요 전체를 str 리터럴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건 사실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사용법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슬라이드 투자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tr 리터럴 적을 때는 따옴표 하나 적고 예를 들면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 따옴표 적고 와 같은 느낌으로 시작과 끝에 따옴표를 하나를 붙여갖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전체 수식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따옴표를 동일한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인터랙티브 있잖아요. 꺽쇠 3개짜리.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헬로 5글자 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까지 적었던 str 리터럴은 적는 게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안녕이라고 적고 싶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적는다라면 예를 들면 이걸 프린트 안녕 한다고 칩시다. 프린트 안녕 한다라고 치면 이런 느낌으로 안 바로 뒤에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싫다. 안을 출력하고 그 다음 줄에 0을 출력한 것과 같이 나중에 한 번에 프린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안하고 요 뒤에서 안 다음에 엔터키 치고 0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엔터를 치면 즉각적으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을 적을 때는 그 따옴표 사이에다가 띄어쓰기를 적는 건 자유예요. 몇 개 적든 여러분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터키 그 자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주 써본 적은 없지만 탭키 같은 것들은 이 따옴표 안에다가 적을 때는 우리가 유효하게 적을 수가 없어요. 즉시 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본 적 있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안 출력한 다음에 엔터키 글자를 한번 쳐줘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지금 보통 엔터키 바로 위나 바로 왼쪽 위 정도에 있을 그 원 기호 있잖아요. 300원 할 때 그거 그거를 누르시면 우리 현재 세팅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백슬래시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백슬래시 뒤에다가 알파벳 소문자 n을 적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백슬래시 n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엔터를 치시면 이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느낌으로 안 하고 엔터키 쳐주고 그 다음에 0을 출력해 주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r 리터럴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할 때 여기 뒤에다가 엔터키 쳐줬으면 좋겠네 하는 상황에서는 직접 엔터키 그 자체를 치면 안 되고 대신에 백슬래시 n이라는 대체 표현을 적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얘도 기본적으로는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내면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간주를 해요. 그 안에 적어둔 글자들을 값으로 갖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글 2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str 리터럴 적은 셈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스타트를 했다면 얘는 아까 전이랑 차이점이 이 안에다가 직접 여러분이 엔터 키를 치는 게 가능해요. 안 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0 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키를 또 치면 이제 여러분이 수식을 잘 적은 거고 str 리터럴 잘 적은 거고 그 뒤에다가 엔터 키를 쳐서 수식문을 적은 셈이 돼요. 따라서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뭔지를 우리 눈에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우리 방금 직접 제가 손으로 쳤던 것처럼 안 하고 뒤에다가 엔터키 치고 0 적는 그렇게 3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왔습니다 라 같이 우리한테 반응으로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전체의 수식을 프린트 호출식에 괄호 안에 적어서 엔터키 치면 진짜로 안 하고 엔터키 치고 0 하고 출력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코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여기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py 파일의 맨 첫 번째 문장으로서 우리가 엄청나게 긴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str 리터럴을 적고 맨 뒤에다가 그냥 엔터를 쳐둔 거예요. 따라서 .py 파일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수식문인 겁니다. 수식문의 실행은 그 수식을 계산하고 지금 여긴 인터랙티브가 아니니까 땅바닥에 그냥 내다 버릴 거예요.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뭔가 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등등에 적고 싶을 때 근데 그걸 여러 줄에 걸쳐서 우리가 한국말로 적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어떻게 적든 간에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 만약 이걸 주석으로 적는다라면은 모든 줄에 넘버 사인을 붙여야 될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귀찮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str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근데 따옴표 3개짜리를 적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엔터키 쳐가면서 여러 줄에 걸쳐서 메시지를 적어두도록 그렇게 지금 약간 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상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문장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늘 봐왔던 임포트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압축 해제를 했다면 goi_core.py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py 파일을 내가 지금 만들려는 GUI 프로그램, 내 모듈이랑 같은 폴더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이 임포트문은 잘 동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GUI 모듈에 이름 사전에 있는 윈도우라는 친구를 써서 괄호를 닫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뭐 그러려니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계산 결과값을 W에다 담고 지금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 적혀 있는 코드는 지금 요 W를 가지고 W에 담겨 있는 값을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실행했을 때 조그만 창이 하나가 뜨고 검은색 네모가 하나 뜨면 여러분 지금 우리 후반부 프로젝트 같이 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자 F5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뜨면 됩니다. 우왕 해서 검은색 네모가 원래는 화면 맨 왼쪽 위에 있었다가 스무스하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창의 제목 보시면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지금 뭐 진짜로 초 단위로 1초에 1씩 올라가는 느낌으로 우리 눈에 보이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좀 정밀하게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바라라락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프로젝터로 볼 때는 저 네모가 조금 듬성듬성 끊기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본인 노트북이라든가 현재 실습실 컴퓨터를 가지고 F5를 눌렀을 때는 앞에서 요 스크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게 아마 관찰이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현재 요 0번째 예시 또 하나의 어엿한 GUI 프로그램이고 파이썬 프로그램이고 얘 F5 눌러서 실행하면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새로운 창이 뜨고 검은색 네모는 맨 왼쪽 위에 있다가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점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실행 흐름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의를 합시다. 여러분 지금 잘 구경하고 이 창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일단 이 창을 닫기 전에는 꺽쇠 3개가 지금 인터랙티브에 나오지 않아요. 아직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실행 중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X를 누르면 그제서야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꺽쇠 3개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 프로그램 실행을 끝낸 시점에 이 인터랙티브를 닫지 마시고 열어둔 채로 우리 .py 파일 0번째 예시로 돌아와 봅시다. 인터랙티브를 띄워둔 채로 자, 그 인터랙티브는 방금 전까지 열심히 우리가 적어놓은 제가 적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임포트 문을 실행한 장본인이고 따라서 이 할당문 등등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실행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라면 직접 W 한 다음에 점을 여기서 찍는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지금 메모리 위에 있는 모듈 이름 사전에는 명백히 W가 등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써서 방금 전 프로그램에서 썼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지금은 뭐가 들어있나 내지는 어떤 이름들 들어있나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방금 전 내 GUI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었던 그 인터랙티브를 끄면 안 됩니다. 걔 끄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째로 증발하는 거니까 얘를 켜둔 채로 돌아와서 다른 코드 구경한다라든가 내 파이썬 프로그램 살짝 고친다라든가 작업을 진행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켜둔다면 이제 이.py 파일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w.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있는 그 메모리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칸들이 있잖아요. 거기 담겨 있는 값들,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 같은 거 써가면서 우리한테 적절한 설명을 그때그때 해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함수 정의가 지금 두 덩어리가 적혀 있어요. initialize랑 update 이렇게 두 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initialize 말 그대로 초기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의 함수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initialize는 일단 인수를 하나를 받는 것 같고 인수 이름은 타임스탬프고 그다음에 얘 내용물은 지금 할당문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좀 더 정밀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initialize는 F5를 누르면 딱 한 번 호출해요. initialize랑 update랑 2개가 있는데 F5 누르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 둘 중에 initialize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 게임은 맨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라이프를 3으로 두고 시작할 거예요. 하면 그 라이프를 3으로 두기 위한 할당문을 initialize 내용물로 적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전 우리 F5 누르자마자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어요. 검은색 네모가 이 GUI 프로그램 안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 걔는 화면 맨 왼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할당문 중에 첫 번째 할당문이 바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이 는 오른쪽에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 한 다음에 점 찍고 new rectangle 괄호 열고 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아까 전에 한번 실행했잖아요. F5 눌러갖고 지금 인터랙티브 써서 창 하나 열고 닫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new rectangle 얘가 뭐 하는 함수인지가 궁금하다라면 자, 이 괄호를 여는 괄호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시거나 아니면 이 괄호 사이에서 이 함수 호출식 괄호 사이에서 컨트롤 키랑 방금 봤던 그 원 기호에 해당하는 키 백슬래시를 적을 수 있는 그 키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0이랑 0 두 개는 X좌표랑 Y좌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0이랑 100은 너비랑 높이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잘은 모르겠는데
fill 컬러, 채우는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뒤에 뭔가 추가로 적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는 밑에 한국말로도 툴팁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자, 드디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한테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time.sleep이라든가 random.wendint라든가 쓸 때는 이제까지 항상 영어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한국말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저는 이제 나중에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요 스크린을 지금 가로로 1280, 세로로 720 픽셀로 모니터 해상도를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모니터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툴팁 보면 이 한국말로 적혀있는 모든 내용이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잘립니다. 그리고 new rectangle 말고 다른 함수들에 대한 설명은 어쩌면은 지금 요 노란색 툴팁 박스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꽤 다양한 거가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이제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나 요 w.new rectangle 설명 보고 싶은데 설명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 화면이 잘리는 것 같은데 좀 더 그럴싸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Alt 탭 해서 우리 GUI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봤던 바로 그 인터랙티브로 돌아온 다음에 help라는 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란 뜻이잖아요. 도와줘 한 다음에 나 지금 w.new rectangle 요 W 한 다음에 점 찍고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 타임점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목록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이름들 여기서 new R 해서 탭 하시면 new rectangle 이 친구 사용 방법을 나한테 좀 설명해줘 도와줘와 같이 적으시면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그럴싸한 설명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new rectangle 인수 이런 느낌으로 받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우리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위치 크기 등등 그 다음에 XY는 좌표고 그 다음에 너비 높이는 그 새로운 네모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D GUI 프로그램 만들고 있으니까 X축, Y축 두 개의 축을 쓰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가로로 몇 픽셀, 세로로 몇 픽셀 할 거냐 등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설명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코드 치다가 막 .pdf 파일 열어서 설명 읽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GUI 모듈을 만든 사람이 저긴 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나중에 얼마든지 펼쳐서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적절한 타이밍에 직접 여러분 눈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출력해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움말을 지금 마련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저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이 new rectangle은 호출할 때마다 나중에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새로운 네모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함수 호출식이고 수식이니까 우리한테 계산하면 결과값을 하나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거를 w.data.number에다가 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이건 저만 할게요. 만약에 이거를 이전에 봤듯이 8주차 거기서 봤듯이 이걸 그냥 우리가 넘버는 해가지고 담는다라면 이 이름 넘버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인 내 이름 사전 지금 요 함수 요번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겁니다. 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된 이름들은 이번에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new rectangle 호출식 계산 결과값 그 return 값은 지금 initialize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두고 써야 되는 엄청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걸 막 글로벌 문 적고 그런 복잡한 걸 하는 건 너무나도 귀찮단 말이에요. 이 스코프가 잔망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GUI 모듈은 여러분들한테 w.data 한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얼마든지 새로운 이름을 등재해 놓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거기에 새로운 값을 담는다라든가 거기 담겨 있는 값을 꺼내온다라든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살짝 장점은 여러분이 w.data 한 다음에 점을 찍고 조금 기다리면 지금 우리가 F5 눌러서 GUI 프로그램 실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지금 뭐가 등재되어 있나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 완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름들 이니셜라이즈해서 지금 준비해 놨나 확인하고 그거를 내가 직접 이 복잡한 이름들 다 키보드로 치는 건 나중에 오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는 그걸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이 게임 자체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미리 적절한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첫 반복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할당문을 지금 열심히 적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new rectangle을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숫자를 데이터 이름 사전에 데이터 모듈은 사실 아니긴 한데 아무튼 데이터에다가 담아놓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숫자를 꺼내 갖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시점에 먼저 얘기하면 new rectangle 등등을 호출할 때마다 그 호출식을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100 곱하기 100 크기로 만든 검은색 네모는 3번 네모입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3이라는 숫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내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검은색 네모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할 때 우리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 적을 때 3번 네모의 위치를 바꿔주세요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3이라는 숫자 엄청 중요하니까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게임 만들 때 네모를 3개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new rectangle 내용물 실행을 3번 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호출식을 3번을 적든가 아니면 내용물 3번 반복 실행하는 while문 안에다 적는다라든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new rectangle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나오는 서로 다른 숫자, 예를 들면 3, 4, 5 같은 서로 다른 숫자들을 셋 다 담아뒀다가 나는 지금 두 번째로 만든 네모 다루고 싶어 할 때는 4를 밀어 넣으면서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코드를 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타임스탬프 값을 스타트 타임에 담는다 같이 적어놨는데 이 타임스탬프는 현재 인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호출할 때마다 우리가 호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입니다. 이니셜라이즈로 호출해주는 GUI 모듈 쪽에서 지금이 몇 시인지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한테 줘요. 그거를 타임스탬프 자리에 담아 갖고 줍니다. 일단 단위는 초예요. 그래서 지금이 몇 초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걸 우리가 지금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된 시각을 지금이 몇 시인지를 우리가 백업을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같은 의미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니셜라이즈는 끝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뭔가 맨 처음 준비했던 W인가 뭔가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내 GUI 프로그램의 이니셜라이즈는 이 모듈에 함수 정의 적어갖고 도입해 놓은 바로 그 지금 위에다가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한 그 함수입니다 같이 지정하는 거고 내 GUI 프로그램의 첫 반복 준비는 위에다 준비해 놓은 저 할당문 2개짜리 저 함수 덩어리 실행하면 되는 거야 와 같이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도 비슷한 느낌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준비된 GUI 프로그램 내용물을 지금부터 실행하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GUI 프로그램은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워 넣음으로써 지금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GUI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완성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라는 친구 한번 봅시다. 자, 업데이트 뭐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잖아요. 그 막 윈도우 막 자꾸 업데이트 한다고 내가 열심히 과제해야 되는데 자꾸 지 맘대로 재부팅하고 막 3시간 뒤에 껐다 킬 거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서운 안내 메시지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말 그대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코드를 봅시다. 그래서 w.getPosition 이 친구도 여러분이 설명 구경해 보시면 뭐 여는 괄호 닫았다 열었다 한다라든가 하면 한국어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한테 숫자 하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숫자 하나를 던져주면 그 숫자 번째 네모든 뭐든 아무튼 new rectangle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가 현재 화면 위에 몇 컴마 몇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 맨 처음 아까 세팅할 때 0,0으로 세팅했고 그 0,0일 때 검은색 네모는 항상 가장 왼쪽 가장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런 XY 좌표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으로 할당문을 적어두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네모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네모의 XY 좌표를
로컬 이름 사전에 XY 자리에다가 담아놓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생각하는 2D 좌표에 보면 보통은 우리가 그릴 때 X축, Y축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플러스 방향, Y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적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Y는 2분의 1 X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2면 이게 1이 되겠죠.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는 1차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특히나 컴퓨터 동네에서 뭐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해야 될까요? 2D 좌표계를 다룰 때에는 XY 축을 이렇게 세워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Y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거랑 반대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양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0,0은 이제 화면의 맨 왼쪽 위에 검은색 네모하겠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300, 200 하면은 300, 200이니까 대충 여기쯤에 약간 오른쪽 약간 아래에다가 내가 검은색 네모를 띄워놓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니셜라이즈에서 진짜로 내가 300, 200 하겠어 하면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F5 누르면 대충 그 정도 위치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창 세팅은 가로로 800픽셀, 세로로 600픽셀짜리로 창을 열어둔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부터 너비랑 높이는 오른쪽으로 100만큼, 아래로 100만큼 크기를 갖는다 같이 지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오늘 아주 그냥 사이키들 축제라서 그런 건가? 그럼 이제 현 시점에 네모의 XY 좌표가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각각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move objec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 내용을 한번 실행하겠어와 같은 의미로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그 move object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번째 뭔가의 x 좌표랑 y 좌표를 새로 지정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호출식 괄호 안에 보시면 x 좌표로, 그러니까 새로운 x 값으로 x 더하기 1, 현재 네모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픽셀만큼, 그 다음에 y 좌표도 비슷한 느낌으로 아래로 1픽셀만큼 위치에 이 네모를 옮기고 싶어와 같이 우리가 적어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짜리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때마다 현재 위치를 잊고 거기다 일식을 더해서 네모의 위치로 다시 한번 지정하고 있어요. 담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가 적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w.set 타이틀 해가지고 경과된 시간, 우리 지금 제목으로 막 뭐 3.5초 막 7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세팅을 하는 함수 호출식이 지금 밑에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또 다시 특이한 느낌으로 str 리터럴 적어 놓긴 했는데 F라는 되게 불길한 알파벳을 여는 따옴표 왼쪽에 적어 놓고 지금 스타트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얘도 조금 이따 슬라이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무튼 요 문장을 실행하면 창의 제목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코드 덩어리랑 네모의 위치를 바꾸는 코드 덩어리가 update라는 함수의 함수정의 내용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 F5를 눌러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 내용물이 확실히 호출이 되고 있어요. 제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모의 위치도 바뀌고 있어요. 근데 걔네가 딱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내용물이 전체 GUI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딱 한 번 실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일정하게 연거푸 주기적으로 내지는 반복적으로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과된 시간도 쭉 바뀝니다. 한 번 딱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모의 위치도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XY 좌표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화면 밖으로 뚫고 나가버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한테 연출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딱 한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의미 관점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계산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최소한 반복적으로 계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실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내용물은 이번 반복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물들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포함해서 아무튼 일반적인 while문 같은 거 생각해 봤을 때 while문의 내용물을 적는다 봐주시면 돼요. 반면 이제 방금 봤던 initialize는 그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 수행해야 될 작업들을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두면 됩니다.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코드를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0번째 예시를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는 적혀있지 않기는 하지만 나중에 나는 검은색이 싫어요. 파란색이 좋아요 하면 요 100, 100 뒤에다가 컴마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 할래요 와 같이 적고 다시 한번 F5 누르시면 이제는 검은색 네모가 아니라 검은색이 기본인가 봐요. 파란색 네모가 오른쪽 아래로 1픽셀씩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현재 이 GUI 프로그램은 1초에 60번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호출할 때마다 네모의 위치가 1,1픽셀씩 이동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현재 이 네모는 초속 X방향으로 60픽셀, Y방향으로 60픽셀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기 키우고 싶다 얼마든지 키워도 돼요. 뭐 높이 1000 가능합니다. 뚫고 내려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얘가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싫다. 그러지 말고 Y방향으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X방향으로만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move 오브젝트 호출식에 Y 값을 그냥 밀어넣거나 하시면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만 1을 더해서 다시 담고 Y는 그냥 그대로 담는 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Y축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고 X축 방향에 대해서만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속도를 2배로 뻥튀기 하고 싶다. 얘 지금 의미 관점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X좌표를 2픽셀씩으로 바꾸고 Y좌표는 1픽셀씩으로 바꾸겠다 하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약간 비스듬한 대각선으로 등속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뭐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게임이라든가 장애물을 다가오는 거를 피하는 게임을 만든다라든가 할 때 내가 지금 전체 2D 좌표계에서 내 캐릭터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거나 다가오는 장애물들은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만약에 등속 운동으로 나한테 다가온다고 쳤을 때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예를 들면 -3만큼과 같은 식으로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셈이거나 위로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 번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단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을 연출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단순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매번 무조건 이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정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는 플러스 1만큼 역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만큼과 같은 느낌으로 분기 흐름을 집어넣는다라든가 그런 그때그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적절하게 나오는 복잡한 수식을 적는다든가 해서 여러분이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을 이것저것 막 밀어넣어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시점에만 발생하도록 구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아마도 이 업데이트 내용물은 꽤나 많은 if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네모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싶다 한다라면 스페이스바 안 눌렀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 점프 되는 거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이 여기다 if문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if문들 몇몇 if문들은 예를 들면 장애물이랑 내 캐릭터랑 부딪혔냐? 와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으실 수도 있고 어떤 if문은 사용자가 지금 입력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와 같은 것들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용자의 현재 입력에 따라서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true 또는 false가 적절하게 뜨게끔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1번 예시랑 2번 예시가 그런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을 받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예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예시 한번 열어봅시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다짜고짜 실행해 보세요. 1번 예시 연 다음에 다짜고짜 F5 눌러서 실행하시면
얘는 좀 작은 창이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와 같이 우리한테 제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ESC 키입니다. 누르시면 진짜로 퇴근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랙티브에 지금 파란색으로 이스케이프가 눌렸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창은 지금 평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용자가 ESC 키에다가 손을 대고 꾹 누른 바로 그 시점에 닫혔어요. 꺼졌습니다. 퇴근을 해버렸어요. 따라서 어쩔 때는 창을 닫지 않고 어쩔 때만 창을 닫도록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유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옵시다. 다시 출근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케이프 말고 다른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페이스를 눌렀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스페이스가 방금 눌려 있었는데 이제 뗐습니다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방향키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캐릭터 왔다 갔다 할 때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각각에 대해서도 누를 때마다 또는 뗄 때마다 우리한테 제깍제깍 방금 전 누른 키가 이런 키고 걔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막 게임 같은 거 스킬 같은 거 쓴 거 생각해 보면 1, 2, 3, 4 해가지고 누르는 선택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아래에 있는 QWER를 써서 스킬 같은 거 고르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Q랑 W랑 E랑 R 중에 하나를 한번 눌러보세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Q를 누르면 Q 눌렀습니다라고 말하고 지금 제목상으로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이라고 제목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가 화면 한가운데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검은색입니다. 그럼 Q키에서 손을 떼고 다시 이번엔 W키를 누르면 그땐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Q 스킬을 썼냐, W 썼냐, E 썼냐, R 썼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금 아마도 분기 흐름이 들어가 있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기 흐름 안에는 예를 들면 Q를 눌렀을 때는 검은색 네모를, 검은색 동그라미를 보여준다. R을 누르고 있을 때는 빨강색 동그라미를 보여준다. 또한 아무것도 지금 QWER 4개 중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동그라미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동그라미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제목도 다시 원래 상태 그대로 ES키 누르면 종료해요와 같이 얘기를 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지금 키보드에 꽤나 다양한 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엔터키 누르면 얘는 조금 특이하게 return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말고 1, 2, 3, 4, 5 그다음에 뭐 탭키 그다음에 쉬프트 키도 가능합니다. 왼쪽 쉬프트 오른쪽 쉬프트 따로 먹도록 돼 있어요. 일단 그렇고 컨트롤 키랑 알트 키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F1, 2, 3, 4, 5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백스페이스니 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같은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게임에서 어떤 키를 쓰고 싶다. 여러분 뭐 개인의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요 GUI 모듈 안에서 그 키를 예를 들면 엔터 키를 뭐라고 부르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냥 간단하게 1번 예시 열고 F5 눌러서 직접 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에다가 방금 누른 키를 이 동네에선 이렇게 불러요와 같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짚어놓고 퇴근시킨 다음에 이 인터랙티브를 끄지 않은 채로 1번 예시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설명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맨 처음에 GUI.window 해가지고 준비할 때 뭔가 내용물들을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툴팁 볼 수 있기는 한데 자 원한다면 내가 맨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잡아두고 스타트할 거냐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한다면 내 GUI 프로그램, 내 창의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얘는 지금 60분의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 내용물을 1초에 60번, 그러니까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면 12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할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나중에 궁금하면 헬프 치시면 되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창을 지금 띄우고 있고 initialize에서는 지금 보시면 new rectangle이 아니라 new oval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놨어요. oval은 타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타원이 가로 지름이랑 세로 지름이 같다라면 그러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원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150, 100부터 가로로 지름이 100, 세로로 지름이 100인 원을 그리기 시작하겠다 하고 여기는 지금 색상을 적을 때 따옴표 그냥 적어서 0글자짜리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색깔 지정하고 싶을 때 0글자짜리로 지정하면 투명색으로 지정하도록 현재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F5 눌렀을 때 화면에 동그라미가 안 보였던 겁니다. 투명색으로 우리가 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나중에 사용할 데이터들 리스트에다가 지금 때려 넣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initialize는 아직 첫 반복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while문 실행하기도 전부터 키를 뭐를 누르고 있었냐를 우리가 직접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사용자 키 입력을 다룰 때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보는 것처럼 escape 키를 퇴근하는 키, 빡종하는 키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둔다라든가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가기 키, 종료 키를 escape로 지정하겠다라고 해둔 셈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스페이스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시면 그럼 이제 얘는 ESC 키 누른다고 퇴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스페이스를 눌러야지 퇴근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데이터를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어떤 입력을 내 GUI 프로그램 안에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를 별도로 이름을 적어갖고 기록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여기는 스킬을 4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각각을 Q키, W키, E키, R키로 입력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색상으로 표현할 것이냐 역시나 미리 잡아두고 미리 데이터를 많이 준비를 해두고 첫 반복 준비를 끝내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금 이니셜라이즈는 수많은 할당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재 세팅상으로는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의 내용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수많은 분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입부분 보시면 w.keys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 저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냐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키들 중에 스페이스바가 지금 현재 눌려 있니? 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전체 계산하면 우리한테 true 또는 false를 줍니다. 사용자가 이번에 누르고 있었다라면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다라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종료 키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둔 바로 그 키를 지금 누르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 누를 때는 약하게 점프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를 때는 강하게 점프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키가 둘 다 눌려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키도 눌렀고 and S키도 눌렀니?와 같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우리 and 연산자, or 연산자, not 연산자를 써서 여러 키를 둘 다 누르고 있냐 또는 반대로 둘 중에 하나만 누르고 있냐와 같은 것들을 신경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는 그래서 나 지금 퇴근해도 되는 거니? 그렇게 물어보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 GUI 창을 닫아버리고 싶다라면 여기 적혀있는 이 두 문장을 연속으로 적으면 됩니다. w.stop을 호출하면 내용을 실행하면 창을 닫아요. 근데 창을 닫는다고 해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까지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리턴문을 적어두면 돼요. 그래서 창도 닫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번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서 오류 나거나 하지 않게끔 나도 여기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겠어와 같은 의미로 리턴문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복붙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깔끔하게. 우리 지금
안내문상으로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 기말 대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GUI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4가지 조건 중에 사용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밖으로부터 입력을 5개를 받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하면 이미 4가지를 받는 셈이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뭘 하지? 우리 치트키 기능 넣어야 되니까 막 그런 거 추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라면 그때 이제 요 이스케이프 누르면 게임 자체를 언제든지 끌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엄청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탈주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구사하고 싶다라면 요 if문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기 위한 이니셜라이즈에서 미리 준비하기 위한 이 할당문도 같이 들고 가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while문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스킬 4가지를 다룰 것이다. 그래서 무슨 키로 입력을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색으로 사용자 눈에 동그라미를 칠해서 보여줄 것이냐, 그렇게 2가지 데이터를 준비해왔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용물을 총 4번 반복하는 while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번 번째 스킬 무슨 키를 쓸 거냐, 나중에 이게 맞다라면 동그라미를 무슨 색으로 칠할 것이냐 각각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오고 그 다음에 if문 적어놨어요. 조건식. 그래서 그 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그러면 제목을 바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칼라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직접 여러분이 리터럴 적어서 항상 파란색으로 칠하는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해도 되고 지금처럼 이름을 적어서 어쩔 때는 검은색, 어쩔 때는 파란색으로 칠할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무슨 네모, 무슨 동그라미 색깔을 바꿀 거냐는 new rectangle 호출했을 때, new oval 호출했을 때 우리한테 return 값으로 던져주는 바로 그 숫자를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가 원하는 뭔가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칠하기 위한 함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문장인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중간고사 때도 나왔잖아요. 리턴문 생각해 봅시다. 리턴문은 여러분이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는 동안에 적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턴문의 의미를 우리가 2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데이터 흐름 관점, 코드, 실행 흐름 관점 2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쓴 거는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였습니다.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 리턴문은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그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당연히 어딘가에 적혀있던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간에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내가 더 이상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중단하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게임 한 판을 돌리는 거를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하나짜리 내용물로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제 이 게임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흐름 쪽은 막 복잡한 거 함수 호출식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걔는 그러려냐고 브레이크문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코드 실행 흐름을 다루기 위한 문장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문은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while문이나 for문처럼 반복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문장의 내용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문의 의미는 방금 살짝 얘기했던 리턴문의 의미랑 동등하다 봐주시면 돼요. 얘는 while문 내용물로 지금 적어놨단 말이에요. while문 내용물로 적어둔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해. 뒤에 3번, 4번 더 반복할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주 다사다난한데. 그래서 리턴문의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의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while문 내지 for문의 실행을 중단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브레이크문은 리턴문이랑 다르게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져가진 않아요. 왜냐? 생각해봐요. while문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while문의 계산 결과값을 지정한다? 그런 게 애초에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적고 3 적고 엔터 키친다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을 이유가 없어요. 브레이크문을 적는다라는 건 그냥 브레이크까지만 적고 키워드 적고 엔터 키치면 작성이 끝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그런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위턴문이랑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현재로선 이 while문의 실행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while문의 다음 반복 뭐 2번, 3번 남아있다 하더라도 걔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려치자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저 사람이 지금 이번 번째 스킬에 해당하는 그 키를 눌렀다라는 게 돼요. 만약 Q를 누른 게 아니다, W를 누른 게 아닌다라면 이 if문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if문의 다음 문장인 이 할당문을 실행해서 다음 반복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살짝 보시면 지금 else 콜론 엔터 쳐가지고 요게 지금 월요일반에서 우리가 살짝 다뤘던 건데 else 부분을 여기다가 지금 붙여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은 그래요. 이거는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봅시다. 월요일반 영상 보고 왔다. 손들어 봅시다.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 만약에 3하고 엔터 치는 거 가능하잖아요. 우리한테 3이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이면 그러면 내용물 3 실행해줘와 같이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만약에 3이 5보다 크면 그러면 수식문을 실행해줘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고 이때는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3은 5보다 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if문은 이제까지 우리가 자주 적어봤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if문 뒤에다가 else 콜론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O 같은 느낌으로 다른 걸 적어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적으면 이제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if문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엔터 치면 우리한테 O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자 먼저 정립을 하면 이 if문은 현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은 if 부분이랑 else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f문을 적을 때는 if 부분만 적고 끝을 내는 게 가능해요. 또는 그 뒤에다가 다른 부분을 덧붙여 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길다란 if문을 실행하는 동안 이전에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true에 준한다라면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 다음에 else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끝이 납니다. 반면 만약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다라면 우리 이전에 봤던 것처럼 if 부분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신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면 저거 하고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하고 아니면 이거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else 부분을 들여쓰기상으로 이 while문의 else 부분으로 지금 지정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f문의 else 부분은 언제 실행하냐?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뜨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긴 지금 while문의 else 부분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일단 내용물 보시면 제목을 그 기본값으로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기본값으로 세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무색 투명하게 투명색으로 지금 만드는 코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가 현재 이 while문의 else 부분 자리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얘 실행 양상을 보시면 봐봐요. 제가 Q키를 누르고 있어 볼게요. 그러면 이 while문 내용물에 해당하는 그 if문 그 지금 w.keys 해가지고 q키 눌렀나 확인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해요.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합니다. 그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동그라미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방금 전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Q키를 누른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내용물 실행함으로써 제목 바꾸고 검은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실행해요. 이 브레이크문 실행하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는 진짜로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이 else 부분 포함해서 while문 전체 덩어리의 실행을 다 끝내버린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브레이크문 실행할 때는 이래서 조건식을 한 번 더 계산한다라든가 아니면 아래에 다른 부분이 뭐가 또 달려있나라든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짜로 퇴근해 버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Q키를 누르지 않았어요. W키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E키도 누르지 않고 R키도 누르지 않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QWER 냈다 안 눌렀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while문은 내용물을 4번 반복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if문 조건식 계산했는데 다 false가 뜬 겁니다. 그러면 다음 반복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 while문 자체의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뜰 수 있어요. idx가 5가 되면 지금 4칸짜리 리스트를 다루고 있었으니까 idx가 4가 되면 더 이상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때는 이 while문의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의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면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lse 부분이 없다. 그러면 while 부분만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그때는 while 부분 내용물 실행을 스킵하고 전체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else 부분 내용물이 있다라면 else 부분 내용물을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좀 더 간단한 예시로 예를 들면 자 life는 3으로 스타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 한 다음에 life가 남아있는 동안 0보다 큰 동안 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고 life는 life 빼기 1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else 부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죽었다 같은 느낌으로 일한다 대신에 퇴근하고 싶다로 할게요. 퇴근하고 싶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쉽시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 11시거든요. 벽시계 기준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정상화가 된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좀만 더 가봅시다.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else 부분이 달려있는 while문을 적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life는 3으로 스타트하고 life가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회사 일 하다가 마지막에 사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life 엔터 쳐보니까 life가 0이 돼 있는 채로 사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고 보시면 3으로 스타트하고 매번 다음 반복 준비하기 위해 1 빼고 있고 life가 남아있는 동안 반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용물을 3번 실행할 거다. 이제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번 퇴근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외친 다음에 life가 0이 되고 그 다음번 조건식 계산에서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번에는 while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대신에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했다라면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이 납니다. 이건 if 문이랑 똑같죠. 자,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좀 더 스마트한 MG한 지금 회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거랑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라이프를 딱 1 뺀 이후 시점에 만약에 라이프가 지금 1이면 나 지금 사망 직전인 거잖아요. 탈주한다. 한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 문을 실행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일할 거예요. 라이프가 3일 때 일할 거고 2일 때 일할 거예요. 퇴근하고 싶다 하다가 라이프가 2일 때 1하고 1 뺐더니 라이프가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while문 내용 실행 안 하겠어. 탈주한다 말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여기선 과연 이 친구가 살아남는지 역시나 사망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치시면 한 번 더 치면 이번에는 3번째 일 하지 않고 다음 반복 준비 끝난 다음에 다시 조건식 계산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탈주를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브레이크문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이미 while 문 자체의 실행을 중단한 거기 때문에 while 문의 else 부분 실행도 역시나 그 밑에 뭐가 적혀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전체 while 문 실행이 끝나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당연스럽게도 지금은 라이프가 1인 채로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는 채로 성공적으로 탈주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while 문의 else 부분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걔네들을 하나하나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그 여러 경우의 수들 중에 정확히 하나만 만족하는 단 하나만 내용물을 다루고 싶다란다면 while문 내용물로
분기 흐름 적당히 넣은 다음에 브레이크 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딱 하나라도 튀어나왔다면 그러면 더 이상 와일문 실행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키를 눌렀든 그렇지 않든 나는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은 그러면 언제 실행되냐? 네 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키 중에 그 어떤 키도 누르지 않았을 때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while문의 while 부분의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떴을 때만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봤던 아무 키도 누르지 않은 시점에는 그때는 다시금 제목 바꾸고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꾸는 코드가 그럴 때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다시 한번 켠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어 보세요. Q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W키를 제가 열심히 눌렀다 뗐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UI 프로그램, 이 게임 자체에서의 판정은 여전히 Q키를 누른 걸로 지금 판정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W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Q키를 눌렀다 뗐다 해볼게요.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W키를 누르고 있다라고 판정하다가도 Q키랑 W키를 둘 다 누르고 있는 시점에는 Q키를 누른 걸로 판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현재 while문 구조상 플러스 현재 리스트에 이니셜라이즈에서 담아둔 데이터 구조상 Q키를 확인하는 코드가 W키를 확인하는 코드보다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Q키 확인했을 때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브레이크 문을 실행함으로써 W, E, R 키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 실행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나기 때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 입력 5개를 받을 건데 그 여러 키들을 잔뜩 눌렀을 때 3, 4개 눌렀을 때 어떤 거를 먼저 검사를 할 거냐 나중에 검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 같은 걸 쓸 거냐 아니면 뭐 else 부분 같은 걸 달아둘 거냐 등등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 키들 중에 어떤 키를 더 우선적으로 바라볼 거냐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높게 내 GUI 프로그램 안에서 다룰 것이냐 등등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거 말고는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2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얘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러분이 키보드 입력뿐만 아니라 마우스 입력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F5 눌러서 바로 실행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네모를 2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파란색 네모는 화면 한가운데 있고 창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검은색 네모는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열심히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 빨리 이동시키면 그러면 좀 천천히 오겠지만 이 친구가 뭐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60분의 1초마다 따라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2번째 예시에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는 아마도 지금 마우스 포인터 XY 좌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하게끔 정비례하게끔 작은 검은색 네모의 XY 좌표를 다시 지정하는 그런 코드가 지금 항상 실행되게끔 맨 땅에 적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상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뿐만 아니라 마우스 버튼 입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좌클릭 한번 해볼게요. 왼쪽 클릭하면 이런 느낌으로 1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떼면 1번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 아마 오른손잡이 버전으로 지금 세팅해서 쓰고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는 1번 버튼은 좌클릭입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한다고 치면 오른쪽 클릭은 3번 버튼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휠 클릭, 휠 버튼이 있고 걔를 클릭한다라고 하면 걔가 이제 예를 들면 가운데 버튼으로 간주돼서 2번 버튼으로 지금 판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인덱스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012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좌클릭을 한 채로 마우스 포인터로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제목에 지금 어떤 버튼을 누른 걸로 판정했는지 그 다음에 좌표 현재 마우스 포인터 좌표가 X좌표
Y좌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는 얼마든지 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 누른 채로 창 밖으로 내보내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XY 좌표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걸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0,0은 가장 왼쪽 가장 윗점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확인하신다라면 일단 이 부분은 적당히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네모 2개짜리 예시를 다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지금 파란색 네모가 있는 곳 근처로 천천히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검은색 네모랑 파란색 네모가 겹치게 될 겁니다. 검은색 네모 항상 따라오도록 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현재 이 프로그램은 어떤 느낌으로 두 네모를 보여주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완전 새파랑이라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파란색 네모가 검은색 네모보다 뒤에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려졌어요. 안 보입니다. 검은색 네모가. 다시 위로 올리면 쑥 하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두 네모 중에 파란색 네모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더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색 네모는 상대적으로 멀리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확인해서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긴 이제 이니셜라이즈에서 뉴 렉탱글 호출식을 2번 계산하게끔 할당문 2개를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16 곱하기 16 네모, 검은색 네모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 커다란 거 화면 한가운데 있는 걸 나중에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 둘의 순서를 서순으로 바꾸면 파란 네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검은 네모를 만들면 이때는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에 갖다 댔을 때 검은색 네모가 앞에 있는 셈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파란색 네모가 더 뒤에 깔려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겹쳐 있다 하더라도 검은색 네모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GUI 모듈은 나중에 만든 거가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 적을 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배경으로 햇님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산 같은 것도 그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캐릭터랑 장애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돼요. 할 때 멀리 있는 햇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산 만들고 그 다음에 장애물 내 캐릭터 이런 순서대로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걔네들 좌표가 겹치나 안 겹치나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항상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 산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햇님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move 오브젝트 호출식 적어놨고 얘는 지금 괄호 안에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W 한 다음에 마우스 포지션 x 마우스 포지션 y를 써서 현재 마우스 포인터의 XY 좌표에다가 8씩을 빼가지고 요 작은 검은색 네모의 새로운 XY 좌표로 지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지금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 기준 왼쪽으로 8픽셀, 위로 8픽셀만큼 하고 있는 거냐는 여러분이 이 마이너스 8을 빼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F5 눌러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w.마우스 버튼스 마우스 언더스코어 버튼스 하시면 여기에는 리스트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는 예를 들면 1번째, 2번째, 3번째 칸에 각각 1번 버튼 눌렀니? 2번 버튼 누르고 있니? 3번 버튼 누르고 있니? 그 불 형식 값, true 또는 false가 지금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키는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키보드의 키 막 100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는 리스트로 다루긴 너무 번잡한데 마우스 버튼 뭐 여러분 막 게임용 마우스 한다 그래도 뭐 버튼 막 열 몇 개밖에 안 달려 있잖아요. 보통은 3개 달려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우스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0, 1, 2 숫자를 써서 0번은 안 쓰고 1, 2, 3 숫자를 써서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눌렀나를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F5 어쩌고가 나왔으니까 요걸 토대로 한번 봅시다. F5 눌렀을 때
F5 눌렀을 때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있으면 제목으로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좌표는 몇 컴마 몇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창의 제목을 바꾸는 코드는 현재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set 타이틀 호출식 안에다가 지금 리터럴 하나를 적어둔 겁니다. str 리터럴 하나를. 근데 여기 지금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F 한 다음에 따옴표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IDX 세 글자를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예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안녕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다음에 뭐 넘버는 3 했을 때 당연하게도 넘버 이렇게 적고 엔터키 치면 얘는 우리한테 3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NUMBER 6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터럴리하게 적어놓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원한다라면 F를 적고 대문자도 가능하긴 해요. 한 다음에 따옴표를 열고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수식을 하나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결과는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적을 수 있고 그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수식 아무거나 뭐 늘 적던 덧셈식 한번 적어 볼게요. 입니다. 마침표 하고 따옴표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F 적고 스타트 하는 그런 str 리터럴은 자, 얘도 수식이잖아요.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이걸 계산할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적혀 있는 그대로 글자들을 담는 str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대신에 저 중괄호 자리에 적혀 있던 내용을 진짜 파이썬 수식인 것처럼 간주를 해서 일단 먼저 계산을 해요. 3 더하기 5를 먼저 합니다. 그럼 8 나오잖아요. 인트가 8은 8 한 글자짜리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 8 한 글자짜리를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 자리에다가 대신 8 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그런 글자들이 담겨 있는 새로운 str 형식 값이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3 더하기 5도 가능하지만 넘버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넘버와 같이 이름을 적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넘버에 3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3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6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수식이면 아무거나 다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항상 F하고 따옴표 하나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옴표 3개짜리 그 여러 줄에 걸쳐서 할 때도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부적인 자세한 사용법을 납득하긴 좀 번잡하니까 딱 이 정도로 즉각적으로 직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창 제목을 쉽게 세팅하는 방법으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일단 0번, 1번, 2번 예시에서 살펴볼 만한 중요한 내용은 확인이 끝이 났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 보고 여러분 프로젝트 주제 관련해서 봐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tr 리터럴 적는 새로운 방법 해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따옴표 3개 연속으로 적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타트한다라면 중간에 엔터키, 탭키 이런 거 막 치셔도 돼요.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했다면 그러면 안 됐었는데 따옴표 3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py 파일에다가 여러 줄에 걸쳐서 뭔가를 적어두고 싶다 할 때 주석은 각각의 줄마다 Shift 3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용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코드 덩어리의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친 수식문을 적어두는 식으로 진행을 해둔다면 자,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코드 덩어리라 하면 결국은 모듈은 .py 파일이고 우리가 문장들 열심히 엔터 쳐서 적었잖아요. 모듈 내지는 함수 정의의 내용을 첫 번째 문장으로 이런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자, 이거는 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df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따옴표로 인사를 호출하면 한국말로 인사를 한 번 하는 함수입니다 하고 엔터를 쳐놔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프린트 뭐 안녕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물음표 뭐 느낌표로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와 같은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첫 줄에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준 다음에 나중에 인사 괄호 열고 닫고 등등을 한다거나 하면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자, 첫 번째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저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특정해둔 그 글자들이 함수 인사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간주를 해서 별도로 담아둡니다. 자, 저 수식문을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든 안녕하세요 출력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함수 내용물 자체랑은 별로 관련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적어놨다 할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미리 그 인사라는 함수 한 칸에다가 이에 대한 설명은 이거야 라고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따로 담아둬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이라든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본인이라든가는 어떤 함수에 설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모듈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여는 괄호를 한다거나 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인사 내용물 중에 설명을 들고 와서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따옴표 하나짜리로 설명 적었지만 당연히 따옴표 여러 개짜리로 설명 적어둘 수도 있고 우리 GUI 모듈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move 오브젝트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첫 번째 문장으로 방금 봤던 그 엄청 길다란 방금은 new rectangle 보긴 했지만 엄청 길다란 내용물이 다 담겨 있는 str 리터럴 하나 적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아이들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도움말 메시지를 여러분 눈으로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이거 주의사항이에요. 우리 프로젝트 점수 100점 만점인데 그중에 15점은 내 프로그램, 내 모듈에 대한 설명을 .py 파일 맨 위에다 적어둬야 됩니다. 정확히 뭐를 적어둬야 되는지는 안내문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그렇게 적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나만의 .py 파일 맨 위에다가 따옴표 3개 한 다음에 등등등 내용을 채워갖고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그것만 하시면 100점 만점에 1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로 스타트하는 그래서 Formatted String Literals가 정식 명칭인데 보통은 F 스트링 같은 느낌으로 부르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아무튼 리터럴 적을 때 여는 따옴표 앞에다가 소문자든 대문자든 F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따옴표 앞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렇게 스타트한 다음에 그 따옴표 표현 안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표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중괄호 안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수많은 수식들을 아무거나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리터럴을 구성을 해놨다면 자, 리터럴도 수식이란 말이에요. 계산할 때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일단 중괄호 안에 적어둔 글자들을 어엿한 파이썬 수식으로 간주해서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곱했던 자 수식 계산했더니 뭐 365 인트 값이 튀어나왔다. 그럼 그거에 대한 365 세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리터럴에 적혀 있었던 그 중괄호 표현 자리에 365를 대신 채워 넣은 느낌이 되도록 새로운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전체 리터럴의 계산 결과 값이 되도록 마지막에 꺼내준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런저런 내용들 다 들어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직관적인 선 안에서 제목 좀 더 쉽게 바꾸는 방법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하면 적절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호기심 생겼다면 우리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내 GUI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 적이 있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끄지 말고 계속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툴팁을 보여주든 뭐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w 한 다음에 점 하면 있는 다양한 이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그 다음에 원한다면 help도 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get 뭐 size 해볼까요? 하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네모, 어떤 동그라미에 위치, XY 좌표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네 가로, 세로 크기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리사이즈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경과할 때마다 동그라미가 커지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 친구의 XY 좌표는 좌상단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운데에서 점점 원이 사방팔방으로 커지게 만든다라면 걔네 크기도 바꿔야 되지만 걔네 XY 좌표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디테일을 가져갈 필요는 있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거 가능합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그림판 포토샵 해가지고 준비해둔 뭐 깜찍한 그림을 대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여주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좀 더 튜토리얼에 복잡한 내용들 담겨 있는 것들은 버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구경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챙겨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고 저한테는 지금 약 30분 정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긴 지금 약 10명 정도, 7명 정도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 왜 지금은 정상 동작하는